이번 시간에는 아주 고급스러운 강의를 제가 해드릴게요. 잘 들으시면 아주 커다란 미천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유튜브들이 많죠. 앞으로 뭐 뜰 지역 뭐 3가지, 4가지, 4군데, 3군데. 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그렇게 수준이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사야 될 곳 몇 군데 뭐 봐봤자 다 아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디 살 때를 몰라서 못 삽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자, 제가 오늘 방송해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곳을 선택을 해야 되나. 자,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아파트를 살 때 내가 사는 아파트 가격이 적정한가. 자, 그런 거거든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어느 지역을 살 것인가. 그거 선택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내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 나는 내가 그 지역을 선택해서 샀지만 사는데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런 경우로 해서 내가 과연 어떤 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사야 되는가, 내가 사는 가격이 어떤 기준을 잡고 살 것인가. 자, 제가 요즘 그 서칭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어이없게 비싸게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옆 단지에서 막 거래가 되고 있는데도 한두 달 사이로 몇 억씩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송을 제가 좀 많이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앞으로 부동산 상담을 해드리면 앞으로 뭐 투자 가치가 있는 곳, 그런 그런 상담을 저는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거는 저하고도 맞지도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 뭐 제가 언제 할지 모르지만 그냥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저한테 상담하는 분이 가령 어떤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금이 있고 어떤 그 가족 구성원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어떤 특수한 환경이 있는데 그분이 가장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느 정도 자산 가치도 이룰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어느 것인가. 그럼 뭐 그런 컨설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1주택 기준으로 어디다 투자해야 된다 뭐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 자금을 가지고 그리고 대출은 어느 정도 가지고 가장 최선의 선택, 그 가족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방송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많이 할 건데 좀 이제 가격이 좀 안정이 되면은 그런 내용을 할 건데 그런 방향으로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방송도 제 공부도 그런 방향이고 앞으로 방송도 그런 방향으로 할 예정이에요.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 용인 수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오늘 좋은 기사 내용이 나왔잖아요. 용인이라는 곳에 용인 수지라는 곳에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조금 아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이게 오늘 얘기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용인 수지는 사실 이 신분당선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뛰어난 입지는 아니었어요. 뭐 분당 앞에 수지 정도, 뭐 수지 학군, 학군이 좋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개발된 도시가 아니야. 어떤 도시 계획하에 짜여져서 만든 도시가 아니야. 자, 그 차이가 뭐냐면 용인 수지의 약점일 수도 있어요. 용인에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제가 알기로는 꽤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일단 그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높다. 자, 그러나 어쨌든 다른 그 신도시와 비교해서는 불편한 점은 있다. 자, 그 불편한 점이 그 지역과 그 다른 신도시와 용인 수지와의 가격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뭐 가격 차이가 어차피 나는 거니까 왜 나겠어요?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일단은 분당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분당보다는 한 단계 아래이니까. 자, 일단 그럼 분당하고 비교해보면 분당은 완전히 계획된 도시잖아요. 아파트 바로 앞에 상권에 대한 접근성. 이 상권이라는 게 뭐예요? 항아리 상권이잖아. 그리고 중심 상권이잖아. 자, 그런 게 잘 계획되어 있어서 어느 아파트든지 어떤 접근성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분당이라는 도시의 규모도 크니까 여기 뭐 백화점도 있고 뭐 5만 가지 어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상권, 그다음에 뭐 서울대학교 병원 뭐 그런 어떤 생활 인프라들이 뛰어나잖아요.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 자, 그렇게 보시면 여기는 어쨌든 분당보다는
뭐 규모가 작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찢어져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일부는 좀 계획되고 일부는 나중에 이렇게 들어서다 보니까 일부 아파트들, 뭐 이런 아파트들은 예를 들어 뭐 이런 아파트들, 뭐 다 이게 대형 아파트지만 이런 아파트들은 상권의 접근성은 떨어질 거라 생각이 돼요. 그죠? 뭐 상권이 없잖아요, 주변에. 자, 그 얘기는 뭐 주변이 어떤 계획 하에서 만들어진 신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아파트 위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항아리 상권, 계획된 항아리 상권 뭐 그런 게 없더라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상권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병원 많이 가잖아요. 그죠? 애들 학원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멀면 불편하잖아요. 내가 안과를 하나 가려고 하면 여기서 성북역까지 나와야 돼.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내가 내과를 하려고 하면 또 나와야 돼. 불편하겠죠. 자, 이런 차이가 가격 차이를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자, 이 신분당선 라인을 가격의 체계가 질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는. 자, 광교가 제일 비싸죠. 성북역과 동천역이 동천역 여기가 무슨 역이죠? 수지구청역. 자, 이 역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여기보다도 새 아파트 기준으로 봐도 여기가 더 비싸. 여기는 왜 그러겠어요? 계획된 도시고 정주 요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후의 도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수원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여기 살라고 그러진 않겠죠. 광교와 뭐 수지 둘 다 학군도 괜찮고 그 다음에 정주 요건은 여기가 더 좋아. 그럼 수원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살겠죠. 여기가 더 비싼 거죠. 자, 그런 차이로 가격 차이가 난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런 차이가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러면 자 봤듯이 그러면 광교보다는 용인 예를 들어 성북역 새 아파트 기준으로 뭐 헌 아파트는 당연히 이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낮은 거고 새 아파트 기준으로 봐도 광교보다는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여기보다 광교보다 여기가 비싸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수지에 사시는 분이 기분 나빠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현재의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또 비교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얘기가 다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성북역의 성북 롯데캐슬타운 2019년도 5년차 아파트니까 신축급인데 자, 14억 9천을 갔어요. 아무리 뭐 높이 가도 광교보다는 높이 가지 못했어요. 광교는 뭐 17억까지도 갔으니까 18억까지 갔었죠. 자, 이게 9억 4천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1월 달에 8억 5천까지 한번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한 8억 5천을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일단 8억 5천이 저점이라고 보면 자, 8억 5천에서 9억 사이에 성북역 또는 수지 구청역 그다음에 뭐 이제 이 용인 수지에서 최근에 그 폭등장에서 가장 그 고점을 찍은 아파트니까 14억 9천이면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을 찍은 아파트가 없는 거로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새 아파트니까. 자, 그러면 성북역에서 이 8억 5천을 찍었다고 하면 8억 5천에서 9억을 찍었다고 하면 이 최고 좋은 아파트가 이 가격을 찍었다고 하면 최소한 여기 있는 아파트들은 84 기준으로 이 아파트보다 비싸게 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무리 좋아도. 일단 이 아파트를 이 수지의 대장 아파트, 대표 아파트라고 볼 때 이게 9억, 평균 요즘 찍은 가격이 9억이라고 하면 9억 이상 찍은 아파트는 절대 사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기준을 정하시면 되겠죠.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편한 세상. 자, 보시죠. 자, 여기 이편한 세상도 2017년 7년 차예요. 그러니까 상품성이 좀 떨어지죠. 근데 이게 주상복합이니까 또 약간의 선호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9억 2천이야. 자, 그러면 이게 조금 비싸 보이죠. 이게 더 역세권이니까 당연히 이게 낫잖아요. 그죠? 초역세권이니까. 그리고 여기 상권도 좋잖아요. 롯데몰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는 평균 9억이고 여기는 좀 9억이 치니까 이건 비쌀 수 있겠다. 그러나 이거는 27층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의 좀 프리미엄은 줄 수는 있겠죠. 근데 똑같은 층이라고 볼 때는 이게 만약에 똑같은 층이라면 비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 보시죠. 예를 들어 자, 여기가 아이파크
2022년 여기가 2002년형 22년 차이 꽤 오래됐죠. 그리고 역세권도 아니야. 자, 그리고 뭐 상권도 안 좋아. 근데 마지막 찍은 게 8억 3천이야. 비싸죠? 그죠? 여기는 평균 9억인데 여기가 8억 3천은 비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 한참 떨어져야 되겠죠? 자, 전세가를 차이를 봐도 여기는 3억 6천이야. 여기는 평균 한 5억 7천이야. 그죠? 한 전세 가격 봐도 2억 차이가 나잖아요. 자, 일단 그런 식으로 이 수지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요걸 기준으로 가장 대표 아파트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해나가면 되는 거다. 상품성에 따라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정주 요건에 따라 마이너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된다.